민세리가 제 친딸입니다. 김선재가 주총장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고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경찰이 이미 김선재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기 바꿔치기의 진실이 드러나고 민강 유통을 둘러싼 복수극이 충격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민세리를 민두식의 막내딸로 유지시키면서 민강 유통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김선재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민수정을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민수정은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변,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부르시더니 김선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전무님, 우리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민경채 씨를 완전히 몰아내려면 그녀의 약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 여자는 이번에 확실히 끝장내야 해요. 평생 나를 깔보고 무시하더니.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정의 말에 동조하는 척했습니다. 민전무님만큼 민경채 씨의 치부를 잘 아는 분이 없죠. 지금까지 민경채 씨가 저지른 일들 모두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정은 자신이 쥐고 있던 민경채의 비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소 사건 은폐에 직접 가담한 것, 아버지를 요양원에 감금하려 했던 것, 이중계약서로 협력사를 기만한 것까지. 김선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김변, 이 정도면 언니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겠죠? 민수정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재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민전무님, 우리가 손잡으면 민강 유통은 금방 우리 손에 들어올 거예요. 민수정은 김선재를 진심으로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언니에게 버림받은 남자와 언니를 증오하는 여동생, 이보다 완벽한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김변, 루시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아직 회장 직무대행이잖아요. 김선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민전무님은 주총에서 저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김변,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랑은 진짜 끝난 거죠? 김선재는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민경채 씨에게 버림받은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철 지난 사냥개도 주인을 물 수 있다는 걸 곧 보여드릴 겁니다. 민수정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선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민수정도 결국은 자신의 계획에서 버려질 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달콤한 말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민전무님, 민경채 씨의 사생아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민세리가 민경채 씨 친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민수정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요? 내가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공 실장이 뭔가 조작한 것 같더라고요. 김선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작이요? 그래요. 그 여자가 민경채 편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민수정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김선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강 유통은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민강 유통 회장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오자 백설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선재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루시아 씨, 아니 백설이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백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요. 김선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세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면 어떨까요? 민세리가 민씨 가문의 피가 아니라는 것, 당신이 친엄마라는 것, 그리고 미소가 민경채의 친딸이었다는 것까지 다 말해버리면요. 백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김선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래를 하죠. 민강유통 경영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백설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비밀을 지킨다고요? 믿을 수가 있어요? 김선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민세리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세리는 여전히 민두식의 막내딸로 남는 거예요. 단지 실질적인 경영권만 제가 갖겠다는 겁니다. 나쁜 거래 아니잖아요.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나를 버렸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요? 김선재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냉소를 되찾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저도 변했어요. 제 핏줄이 민강유통의 주인이 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백설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세리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내가 16년간 키운 내 딸이에요. 당신은 정자를 제공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김선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민세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요. 자기가 엄마라고 믿었던 민경채가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새엄마라고 불렀던 당신이 진짜 엄마였다는 것. 민세리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백설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세리는 약해요. 그 애가 진실을 알면 미소처럼 될 수도 있겠죠. 김선재의 말에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선재는 그녀의 반응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드릴게요. 결정하세요. 경영권을 넘기든가 민세리에게 진실이 폭로되는 걸 지켜보든가. 김선재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참 문태경 씨한테 도움을 요청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저한테는 민두식 회장의 차명 주식이 있거든요. 주총에서 누가 이길지 뻔한 게임 아닙니까? 김선재가 나가고 백설이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선재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세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설이는 급히 문태경과 모태주를 불러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백설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문본 김선재가 협박을 해왔습니다. 문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협박이요? 백설이는 김선재와의 대화를 모두 전했습니다.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민세리에게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것, 차명 주식으로 주총에서 승리하겠다는 것까지. 문태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인간 끝까지 악랄하군요. 모태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백설이가 모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씨, 무슨 일이에요? 모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복수에 눈이 멀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계세요.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스텔라 여사님이 뭘 하려는 건데요? 민두식 회장을 직접 죽이려 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막았어요. 그리고 민세리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폭주하고 계세요. 민경채도 버리고 이제는 민강유통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백설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텔라 여사님도 결국 복수에 삼켜지셨군요. 문태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선재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그자를 무너뜨릴 무기가 필요합니다. 백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선재가 민두식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왔잖아요. 분명히 횡령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해 볼게요. 모태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김선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두셨어요. 제가 몰래 빼돌리겠습니다. 백설이는 모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씨 위험하지 않겠어요? 스텔라 여사님이 아시면. 모태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걸 막는 것도 자식된 도리니까요. 그리고 루시아 누나는 저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역할을 분담하죠. 저는 횡령 증거를 찾겠습니다. 모태주 씨는 스텔라 여사님이 가진 정보를 빼내고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문태경은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시간을 벌어주세요. 김선재와 협상하는 척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이라고 했으니 그 안에 뭔가를 찾아내야겠네요. 모태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재가 민두식 회장 차명 주식 의결권을 주장할 텐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본? 문태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김선재 같은 인간이 민강 유통을 차지하게 놔둘 수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민세리양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백설이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네, 세리는 제가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흩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민세리가 알바하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민세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선재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세리가 카운터에서 그를 발견하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김선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줄래? 세리야. 민세리는 주문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형부가 카페에 올 일이 있어요? 김선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 우리 세리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민세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김선재는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세리가 다가왔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이상해요. 김선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세리야, 너 루시아 씨랑 많이 친해졌더라. 민세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가 정말 잘해주세요. 처음엔 새엄마라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엄마보다 더 편해요. 친엄마보다? 그러니까 큰언니보다요. 큰언니는 항상 차갑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진짜 저를 걱정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김선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루시아 씨가 정말 너를 아끼는 것 같구나.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아.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엄마 눈을 보면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도 용서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형부가 도와줄게. 민세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그냥. 너도 내 가족이니까. 민세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부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큰언니랑 싸우셨어요? 김선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는 세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민세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저 일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오세요.
민세리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김선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친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계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카페를 나서며 민세리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민강유통의 상속자가 되면 자신은 그 뒤에서 실권을 쥐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부로서의 정과 야망가로서의 욕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 딸이라. 김선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장현숙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김선재가 민세리에게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세리가 정호세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장현숙은 민세리에게 묘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손녀라고 믿었던 시간에 대한 미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현숙은 민경채를 불렀습니다. 민경채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재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민경채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장현숙은 차갑게 민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선재가 민세리한테 접근하고 있어. 조심해.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변이요? 왜요? 몰라. 하지만 그자가 민세리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수상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민경채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변은 이미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장현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야? 동정이라도 받으러? 민경채는 장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강유통을 함께 지켜요. 제발요. 장현숙은 민경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처럼 여겼던 여자였습니다. 정호세를 사랑했던 여자. 그러나 지금 장현숙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호세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널 도울 이유가 없어졌어.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여전히 호세 씨를 사랑했던. 사랑? 넌 호세를 버리고 권력을 택했잖아. 그리고 민세리가 호세 아이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어. 민경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세리가 호세 씨 딸인 줄 알았어요. 장현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바뀐 걸 몰랐다고? 20년 동안 자기 딸을 못 알아봤다고? 그게 말이 돼? 민경채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장현숙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장현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채는 절망에 찬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김선재에게도 장현숙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민경채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만 이래? 민경채의 절규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민강유통 회의실에서 민지섭을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섭은 불안한 표정으로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김선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강유통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지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변화요? 민경채 씨가 몰락하고 있어요. 스텔라 여사님한테도 버림받았고 루시아 씨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힘을 키우고 있죠. 부본부장님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 민지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김선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부본부장님, 저와 손잡으시면 전무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민지섭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전무요? 네, 민수정 전무 자리요. 그 자리에 부본부장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민지섭은 흔들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여동생들에게 밀려 찬밥 신세였던 그에게 전무 자리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민수정이가 순순히 내줄까요? 김선재는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부본부장님은 주총에서 저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민지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선재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부본부장님, 지금 기회를 잡지 않으시면 영원히 찬밥 신세예요. 민경채 씨 밑에서도 무시당하고 민수정 씨 밑에서도 무시당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요? 민지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잘못될 일 없습니다. 제가 민두식 회장님의 차명 주식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총에서 제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민지섭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김변편에 서겠어요.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부본부장님. 아니, 곧 전무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지섭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주총 준비를 시작하죠. 민경채 씨를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민강 유통을 만듭시다. 김선재가 나간 후 민지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밀려만 살았던 자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김선재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민지섭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이번엔. 민지섭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총 전날 밤, 김선재는 민두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김선재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두식이 침대에 누워 김선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편찮으신데 방문 드려 죄송합니다. 김선재는 정중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두식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이게 같은 놈아. 김선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직도 그렇게 욕을 하실 힘이 남으셨네요. 김선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회장님도 아시죠? 민두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감이요? 회장님, 저는 그동안 회장님의 충직한 개였습니다.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더러운 일, 불법적인 일, 심지어 살인까지. 김선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어떻게 대우하셨죠? 토사구팽. 딱 그거였어요. 민두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언제? 민경채 씨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신분을 알라고 하셨죠. 법복도 못 지킨 주제의 오너가 꿈이냐고. 김선재의 목소리에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회장님 차명 주식 내일 주총에서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겁니다. 민경채 씨 해임하고 제가 대표이사 자리에 앉을 거예요. 민두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회사를. 회장님 회사요?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제 회사예요. 김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두식을 내려다보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쌓아온 것들 모두 제 손에 들어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속이 뒤집히시죠?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김선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놈을. 뭘요? 회장님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냥 여기 누워서 제가 민강 유통을 차지하는 걸 지켜보세요. 김선재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민세리가 제 친딸이라는 것 회장님은 모르셨죠? 제 피가 민강 유통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민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선재는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텅 빈 병실에 민두식의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민강유통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들과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회의장 정면 문이 열리고 김선재가 민수정, 민지섭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수정은 긴장된 표정이었고 민지섭은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선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경채 전 사장 해임안. 둘째, 본인 김선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권한으로 그런 안건을 상정하시는 겁니까? 김선재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차명 주식 27%의 의결권을 제가 행사합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관리인인 제가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김 변호사님. 김선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시죠? 문태경은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민두식 회장님의 비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문태경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좌 내역입니다. 김 변호사님 개인 계좌로 민강유통 비자금에서 총 38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죠. 민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변, 이게 무슨... 김선재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회장님 지시로 사용한 겁니다. 횡령이 아니에요. 문태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회장님 돈 좀 빼돌렸죠. 뭐 어때요? 그 양반 이제 깨어나지도 못할 텐데. 김선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문태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모태주 씨가 스텔라 여사님 몰래 확보한 겁니다. 원본 파일과 녹음 당시 영상 기록도 있어요. 조작이라고 우기시려면 법정에서 하시죠. 민지섭이 김선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변,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김선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정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모두 김선재에게 쏠렸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김선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의 폭로가 끝나기 무섭게 백설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백설이에게 쏠렸습니다. 김선재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 뇌물수수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과 징계 내역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과 상관없잖아요. 백설이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강유통에 들어온 후에도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어요. 협력업체 리베이트, 입찰 담합, 회계 조작까지. 백설이가 추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공실장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실장, 당신이 왜? 공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빌미로 저를 조종했습니다.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비밀이었나요? 공 실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아기 바꿔치기 사건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그걸 알고는 저한테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저도 공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아기 바꿔치기라니 무슨 소리인가.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선재가 악을 썼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다들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를 이용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백설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민강유통의 대표이사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횡령범, 협박범, 전과자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도 됩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선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수정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민지섭은 배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김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야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정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선재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김변. 민수정은 김선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김선재는 뺨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민전무님, 저는. 민지섭도 격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변,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였어요? 전무자리 준다고 다 뻥이었어요? 김선재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민수정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쓰레기한테 속은 내가 바보지.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선재 씨 횡령, 배임,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김선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경찰이 김선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김선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김선재가 끌려나가려는 순간 그의 눈이 회의장 구석에 서 있는 민세리와 마주쳤습니다. 민세리는 놀란 표정으로 김선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세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고, 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김선재를 끌어당겼습니다. 가시죠. 김선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세리는 김선재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선재가 자꾸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이유, 형부라고 부르면 어색하게 웃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야. 그 인간한테 속다니. 민지섭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무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설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선재가 끌려나간 직후 형사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채 씨도 함께 가시죠. 민경채는 회의장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미소 사건 조작, 증거인멸, 존속, 납치감금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회의장을 나서려는 순간 민경채는 민세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세리는 차가운 눈으로 민경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그러나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민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경채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냉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민세리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시죠. 경찰의 재촉에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민세리는 민경채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큰언니라고 불렀던 사람,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이상하게 집착했던 사람.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태경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세리야?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민세리 곁으로 왔습니다. 민세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야, 집에 가자. 민세리는 백설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민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백설이의 품에 얼굴을 묻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백설이는 민세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두 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민세리는 불안한 눈으로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데요? 백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세리야, 네가 충격받을 얘기야. 마음 단단히 먹어. 민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무슨 얘기예요? 백설이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야, 네가 내 친딸이야. 민세리는 멍하니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20년 전에 아기가 바뀌었어. 내가 낳은 아기가 너야, 세리야. 민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큰언니가 내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경채는 네 친엄마가 아니야. 민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미소는요?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소가 민경채의 친딸이었어. 민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엄마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응. 미소는 민경채의 딸이었어.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민세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야, 나는 20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내 아기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여기 와서 너를 만났어. 엄마는 내가 원수의 딸인 줄 알면서도. 응. 민세리가 내 딸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어. 처음엔 복수하려고 접근했어.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백설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너를 볼수록 미워할 수가 없었어. 네가 방황할 때, 힘들어할 때 내가 품어주고 싶었어. 아마 피는 못 속이나 봐. 민세리는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엄마 딸이에요? 응, 세리야. 니니가 내 딸이야. 민세리는 백설이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20년간 헤어져 있던 시간, 서로를 모르고 지나쳤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민세리는 백설이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백설이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다시는 안 놓을 거야. 두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선재는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협박, 증거인멸 등 온갖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선재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미소 사건 조작, 증거인멸, 납치감금 혐의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민경채는 선고를 듣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뇌동맥류가 재발했고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은 민강유통의 새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백설이의 추천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습니다. 문태경은 아버지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허무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는 미소 분식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세리는 민강유통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백설이와 민세리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문태경과 주연아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미소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민세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이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줘, 미소야. 백설이가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야, 미소가 용서해줄 거야. 네가 반성하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게 미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양, 편히 쉬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주연아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야, 이모 왔어.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감정을 사귀며 납골당을 나서는 네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백설이가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엄마. 민세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백설이가 웃었습니다. 그냥 서리씨라고 하면 되죠, 문본.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